미국 국방부 항공전략본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의 기술 지원에 의존하거나 그저 모방해왔다고 생각했던 한국이 갑자기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KA-50 팬텀을 전격 공개했기 때문이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충격을 금할 수 없었어요. 우리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을 뒤흔들고 심지어 러시아와 중국까지 경악하게 만든 이 전투기는 단순한 기술 복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는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미국의 핵심 기술 지원 없이도 한국이 그들조차 결코 넘지 못하는 독보적인 벽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벽의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의 초정밀 시스템 통합기술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미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한국 항공기술의 압도적인 진실을 제가 직접 겪었던 경험을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당시 미국 국방부의 항공전략 분석관 에밀리 헤이즈였습니다. 어느 날 저의 상사인 로버트 스털링 박사님이 저를 긴급하게 부르셨죠.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묘한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에밀리 헤이즈 분석관, 한국이 공개한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KA-50 팬텀의 핵심 기술을 분석하고 그들이 어떻게 이 수준에 도달했는지 파악하세요. 로버트 스털링 박사님은 마치 한심하다는 듯이 이 전투기가 단순한 짝퉁이거나 서방 기술의 도용일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한국의 기술력을 폄하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수준의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능력이 있을 리 없어. 분명 어디선가 기술을 빼돌렸거나 우리 미국 기술의 아류일 뿐일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의 이러한 깊은 편견 뒤에는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의 일이었죠. 저는 중국 국방부로부터 제공받은 첨단 레이더 기술 정보를 맹신하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그 정보가 중국의 독자적인 기술 혁신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훈련에서 해당 기술이 처참하게 실패하면서 미군의 주요 작전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습니다. 저는 그 일로 인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트라우마를 겪게 되었죠. 제 커리어의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았고 저는 그 이후로 동양권 기술,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보여주기식 기술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오만함에 갇혀버렸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보다 냉철하고 이성적이라고 자부했지만 무의식 중에 깔려있는 이 오만함과 트라우마가 제 시야를 완전히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버트 스털링 박사님은 저에게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에밀리 헤이즈, 이 임무는 중요합니다. 한국의 허세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저 우리의 기술을 얼마나 잘 베꼈는지, 그리고 그들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에는 이미 한국의 기술을 미국 기술의 열등한 복제품으로 규정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저는 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더욱 심혈을 기울여 KA-50 팬텀을 분석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 속에는 한국 기술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아닌 저의 굳건한 서구 중심적 기술 우월주의가 깊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전투기가 제게 어떤 예상치 못한 진실을 마주하게 할지, 그리고 제가 그 진실을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들어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의 오만함과 불신이 곧 저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을 거란 사실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순간이었죠. 저는 KA-50 팬텀에 공개된 재원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첨단 스텔스 성능, 완벽하게 통합된 항전 시스템, 최신형 엔진 제어 기술 등. 겉으로 드러난 스펙만 보면 분명 최상위권의 전투기임은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이런 건 숫자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빈약할 것이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겪었던 중국발 정보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더욱 면밀하고 끈질기게 분석에 매달렸습니다. 밤샘 작업은 기본이었고 제 방의 불은 며칠이고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KA-50 팬텀의 핵심 모듈들을 역설계하고 가상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분석 기술과 최첨단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동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조로운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시스템에 접근하는 순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굉음을 내며 다운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화면에는 이해할 수 없는 오류 코드들이 마치 암호처럼 쏟아져 나왔고 시스템은 완전히 먹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다양한 변수를 적용해봤지만 결과는 매번 같았습니다. 마치 KA-50 팬텀 스스로가 저의 분석 시도를 거부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품 하나의 미세한 오차조차 전체 시스템을 치명적으로 망가뜨리는 현상에 저는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기존의 서방 기술은 어느 정도의 오차를 허용하도록 설계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유연성을 강조하는 거죠. 하지만 KA-50 팬텀은 달랐습니다. 마치 손에 잡히지 않는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난 분석력을 가졌다고 자부해도 이 전투기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혹감과 함께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니야. 저는 직감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 즉 KA-50 팬텀이 가진 보이지 않는 설계 원리가 분명히 존재한다. 제 능력과 명성이 이 미스터리 앞에서 완전히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에 번번이 뜨는 오류 메시지를 보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오만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투기는 단순한 모방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고 그 막연함은 저를 더욱 깊은 혼란과 불안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모니터 앞에서 씨름했지만 KA-50 팬텀의 비밀은 마치 조롱하듯 저의 소나귀에서 계속해서 벗어났습니다. 저는 며칠 밤낮을 새며 KA-50 팬텀의 시스템에 매달렸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 저는 마침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KA-50 팬텀의 핵심 시스템이 0.001 단위의 극미한 오차도 허용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생체 유기체처럼 모든 부품이 완벽하게 0.001초 단위로 동기화되어야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미국의 기존 전투기 설계는 어느 정도 오차를 허용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부품 교체의 용이성과 생산 단가를 고려한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우리는 늘 자부해왔죠.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다른 극한의 정밀 제어라는 접근 방식을 취한 것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저의 기술적 상식을 뿌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설마 하고 몇 번이고 재확인했지만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정밀도를 전투기 전체 시스템에 적용했다는 것은 제가 한국 기술력을 너무 쉽게 판단했음을 어렴풋이 깨닫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엄청난 발견은 저에게 더욱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정밀도를 구현했을까? 라는 의문은 저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만 저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의 모든 분석 능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로버트 스털링 박사님이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세웠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렸고 목소리에는 차가운 비난이 가득했습니다.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에밀리 헤이즈? 한국 기술에 현혹된 건가? 자네의 역량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아니면 미국의 자존심을 저버린 건가? 그는 제 앞에 던져진 제 보고서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맹렬하게 질책했습니다. 스털링 박사님은 저의 보고서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저를 마치 미국에 대한 배신 행위로까지 몰아붙였습니다. 저는 그의 맹렬한 비난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입술은 바싹 마르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죠. 내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겠구나. 저는 극심한 압박감과 함께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자부했던 분석 능력, 냉철한 판단력,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저는 이대로 끝인가 하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 오만함이 부른 결과였습니다. 결국 로버트 스털링 박사님은 저에게 마지막이자 가장 굴욕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에밀리 헤이즈, 자네는 당장 한국에 직접 가서 KA-50 팬텀의 실체를 확인하고 그들의 약점을 찾아와라. 그 전투기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지 아니면 단지 쇼에 불과한지 똑똑히 보고 오란 말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아냥거림이 가득했습니다. 이는 제 경력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마지막 기회였지만 동시에 저에게는 최악의 굴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눈속임에 현혹되지 말고 냉정하게 그들의 취약점을 찾아내라. 이것이 미국인의 자존심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스털링 박사님의 차가운 명령은 저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제가 그렇게나 불신했던 나라로, 그것도 철저히 약점을 찾아내라는 모욕적인 임무를 받고 가야 한다는 사실에 저는 말할 수 없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토록 얕잡아 보았던 나라에 가서 고작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야 하다니. 저는 스스로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짐을 꾸리면서도 믿기지 않는 현실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마음속은 복잡한 감정들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분노, 수치심, 그리고 막연한 불안감. 저는 깊은 수치심과 함께 저의 오만한 편견이 저를 어떤 궁지로 몰아넣었는지 뼈저리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한국을 과소평가했는지, 그리고 그 과소평가가 저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 정말 스털링 박사님의 말처럼 그저 허상에 불과할까? 제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들로 가득 찼지만 해답은 아직 멀리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마주할 진실이 얼마나 충격적일지 그때까지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비행기는 이륙했고 저는 미지의 나라로 향하는 길 위에서 제 자신이 얼마나 큰 변화를 겪게 될지 모른 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첫 번째 충격에 빠졌습니다. 인천공항의 규모와 현대적인 시설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깔끔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곳곳에서 느껴지는 기술의 향기. 제가 생각했던 작고 낙후된 나라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저는 빌딩 숲과 정교하게 계획된 도시 인프라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마치 거대한 미래 도시를 거니는 듯한 착각에 빠질 정도였죠. 이곳은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어진 한국항공우주산업단지 방문은 저에게 더욱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KA-50 팬텀의 생산 라인을 견학하며 저는 그 규모와 체계적인 시스템에 압도당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분석했던 그 정밀한 설계가 실제로 이곳에서 완벽하게 구현되고 있다는 사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최첨단 장비와 숙련된 기술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제 고정관념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KA-50 팬텀 개발의 핵심 인물인 이민준 박사님과 대한민국 공군 차세대 전투기 사업단장 김대호 장군님을 만났습니다. 이민준 박사님은 조용하고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확고한 신념이 느껴졌습니다. 김대호 장군님은 강직한 인상과 함께 한국 방산 기술의 독립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분 같았습니다. 이민준 박사님은 저에게 KA-50 팬텀의 자동 항전 시스템 시연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직접 조작해볼 기회가 주어졌죠. 저는 자신있게 조작 패널을 만졌습니다. 제가 시뮬레이션에서 겪었던 그 복잡한 시스템을 직접 다룰 수 있다는 생각에 약간의 우월감마저 느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제 손가락이 어설프게 시스템을 건드리는 순간 삑 마이너스 하는 경고음과 함께 시스템이 멈춰 세워지는 망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민준 박사님은 저의 실수를 보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차분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밀리 헤이즈 분석관님, 아마 기본적인 구조부터 이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의 한마디는 제게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기본적인 구조부터 이해가 다르다니. 저는 그 말에서 제가 얼마나 깊은 오만함에 빠져 있었는지, 그리고 한국의 기술을 얼마나 얕잡아 보았는지 깨닫는 동시에 한국 기술의 깊이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이 폭발했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그 기술의 벽이 눈앞에 실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인정하게 된 순간이었죠. 저는 제게 주어진 이 굴욕적인 임무가 어쩌면 진실을 마주할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KA-50 팬텀 생산 라인에서 저는 경악할 만한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매뉴얼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미세하게 조정하며 작업하는 모습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0.001의 오차도 놓치지 않으려는 완벽주의를 보여주었습니다. 각 작업자는 자신의 작업에 대해 전적인 품질 책임을 지는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길 하나하나에서 완벽을 추구하는 집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작업 과정을 보며 제가 미국에서 시뮬레이션으로 경험했던 그 극한의 정밀도가 단순히 설계상의 숫자가 아니라 현장에서 인간의 손과 눈으로 구현되고 있다는 사실에 전율했습니다. 김대호 장군님은 저에게 한국 공군의 전투기 개발 철학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깊은 애국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이 전투기를 타고 전장에 나갑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 전투기로 죽으면 안 된다는 일념으로 개발합니다. 그는 생존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발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김대호 장군님은 단순히 성능 좋은 전투기를 만드는 것을 넘어 조종사의 생명을 지키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한국 방산 기술의 핵심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민준 박사님은 저에게 한국의 기술 개발 역사를 조용하지만 힘있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딛고 얻어낸 독자 기술의 역사를 들려주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기술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기보다는 새로운 차원의 완성도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최적의 부품을 찾아내기 위해 전 세계를 누볐고 수많은 실패를 통해 끊임없이 배우고 개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단순히 보이지 않는 철학이 아니라 최고급 부품을 직접 설계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얻어낸 보이는 집념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 기술의 진정한 비밀이 단순한 부품이나 설계도가 아닌 극한의 완성도를 위한 집념과 군인의 생명을 지키려는 무한한 책임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저의 오랜 편견과 오만함이 한국의 기술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국 기술의 아류라고 치부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제가 중국 기술에 오판했던 것이 단순히 정보 부족이 아니라 동양권 기술에 대한 제 뿌리 깊은 편견 때문이었음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충격과 깨달음 속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한국 기술을 폄하하는 오만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경외감과 함께 새로운 시각이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충격적인 경험을 안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로버트 스털링 박사님에게 KA-50 팬텀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한국의 개발 철학을 보고하는 자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침착하게 제가 보고 느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0.001 단위의 정밀도, 완벽한 시스템 통합, 그리고 그 배경에 있는 생존과 완벽주의 철학까지 제가 깨달은 진실을 숨김없이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 스털링 박사님은 제 보고를 듣자마자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주먹을 책상에 내리쳤습니다. 에밀리 헤이즈,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은 건가? 자네, 완전히 한국에 현혹된 것이 분명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들이 우리 기술을 베꼈을 뿐이라는 건 명백한 사실이야. 스털링 박사님은 제 보고를 마치 미국에 대한 반역이라도 되는 것처럼 맹렬히 폄하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가진 서구 중심적 우월주의와 미국의 군사적 패권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TV에서 긴급 속보가 터져나왔습니다. 속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한국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KA-50 팬텀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중동 지역의 항공 안보 판도를 뒤흔들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소식은 로버트 스털링 박사님의 입지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그의 권위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동시에 미 국방부 내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을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스털링 박사님을 지지하며 한국 기술을 폄하했던 보수적인 고위 전략관들조차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인가? 중동에서 그럴 리가. 우리도 이제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KA-50 팬텀을 인정하면서 미국 국방부 내에 오만했던 시각에는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보고가 단순한 보고서를 넘어 거대한 변화의 촉매제가 되었다는 사실에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의 보고가 진실을 드러내는 데 기여했다는 사실에 일말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제 커리어가 아니라 진정한 안보와 협력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로버트 스털링 박사님은 좌천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오만하고 시대착오적인 시각은 더 이상 미 국방부의 방향성과 맞지 않았던 것이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씁쓸했지만 동시에 커다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미 국방부는 한국의 KA-50 팬텀 기술에 대한 재평가 작업을 전면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제 보고서가 이 엄청난 변화의 기폭제가 되었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이 과거에 보호해야 할 약소국이나 기술을 베껴온 모방국이 아니라 함께 협력할 강력한 파트너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 안의 오만함과 편견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이 제 마음속에 가득 찼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민준 박사님과 김대호 장군님께 연락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가졌던 오만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한국 기술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민준 박사님은 조용히 웃으시며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대호 장군님은 미국이 저희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들의 겸손하고 진솔한 태도는 저에게 또 한 번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벽이 단순히 기술적인 벽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극한의 완성도를 향한 집념과 신뢰, 그리고 군인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책임감이라는 인간적인 철학으로 이루어진 벽이었죠.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저의 오만함을 극복하고 진정한 기술 강국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은 단순히 부품의 조합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인간의 정신과 역사적 맥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입니다. 저는 이제 미국 국방부 내에서 한국과의 새로운 협력 시대를 여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의 시야는 이제 편견 없이 전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나 뿌리 깊은 편견에 갇히지 않습니다. 한국과의 경험은 저에게 기술을 넘어선 더 큰 지혜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전 세계의 기술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고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죠. 이제 저는 어떤 새로운 기술과 마주하더라도 단순히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이면에 담긴 보이지 않는 철학을 찾아내려 노력할 것입니다.